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본 지 1개월 된 아이들에 대해서 발달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제 친구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2개월이 돼간다고 2개월 편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2개월부터 3개월, 4개월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소아과 책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잡고 서서 걷는다가 11개월이었어요. 왜냐? 다리가 이렇게 두 짝이 있어서 11 이렇게 외운다고 11개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는 모습이 약간 우리 옛날에 왜 한자에서 9, 9 이렇게 기는 모습이 한자 9랑 비슷하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9개월에 긴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실은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쯤 됐는데 이거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 때는 거의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잤던 그런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자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 밤잠은 평균적으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그렇게 자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아이의 성향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자는 아이들도 있고 또 조금 덜 자는 아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6주에서 8주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는 깜깜해지는 그리고 내가 자야 되는 밤이 됐고 이제는 눈부시고 낮이 있으니까 이때는 놀게 되는구나 해서 뭔가 밤낮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학습을 도와주면 엄마들이 너무나도 열망하는 그 100일의 기적이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활발하게 놀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밤이 되면 커튼을 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또 수유 횟수를 줄이면서 이제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푹 자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또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잠자기 전에 목욕을 좀 시키는 편이었고요. 잘 때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규칙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잘 때가 됐구나 라고 느끼도록 우리가 암시를 하는 일정의 수면 루틴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유를 먹는 경우에서는 8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그리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5회에서 8회 정도 하루 종일 우유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유 횟수도 충분하고 기저귀를 갈 때 하루 4번 정도 이상씩 소변을 잘 보고 있다. 변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굳이 그 시간에 아이를 일부러 깨워서 먹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배고프면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울면서 밥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고 있다 그러면은 엄마들 안 그래도 수면이 많이 부족하실 테니까 아이가 잘 때는 엄마도 같이 낮잠을 잠깐 주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어떤 아이가 어디가 아픈 병이 없는, 즉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잠자리 규칙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재우면은 또 잘 자는 부분들도 있고 머리도 예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엎드려 재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배꼽이 다 떨어진 이후에 낮잠을 잘 때 제가 옆에 있을 경우에서 엎어서 재웠고요. 밤잠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위를 보고 재웠습니다. 어쨌든 되도록이면 엎드리는 것보다는 하늘을 보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고요.
침대나 매트리스 그리고 베개도 사용하지 않고 조금 상대적으로 딱딱한 곳에서 자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른 침대에서 자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꼭 아이들을 함께 어른 침대에서 재워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을 재울 수 있게 따로 조그맣게 어른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매트리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아이가 뭐 뒤척이거나 팔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얼굴이 덮어지지 않도록 항상 수면 중에는 얼굴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1개월 때 어땠는지 2개월 때 어땠는지 다시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동영상도 보고. 근데 아이들이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될수록 엎드려 있을 때 팔을 뻗고 머리와 가슴을 자꾸 들려고 하고 팔을 엄청 바둥바둥 대는 동영상을 계속 보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3개월이 되면 목을 가누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목을 잘 못 가눈다 그런 경우에서는 아이의 발달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1개월 때는 아이들이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래서 꽁꽁 이렇게 싸매두는 것들이 굉장히 저도 사진에 많은데요. 2개월, 3개월이 될수록 자기가 팔을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속싸개로 싸주시지 마시고 너무 춥지 않으면 좀 내복을 헐렁하게 입히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시력과 청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자극들에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막 1개월 전부터 엄청 화려하게 모비를 해주고 해봤자 아이들이 그걸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시력을 얘기를 하자면 약 15cm 정도 앞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산물이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주 양육자의 목소리도 기억을 하고 또 얼굴도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모습을 보여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일이 지나고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방주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시다면 창문을 가끔 열어서 바깥 공기를 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나 우리 호흡기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문 또는 베란다를 좀 열어주시고 하지만 이때는 꼭 5분 이상 열지 않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열면 오히려 많은 공기와 많은 외부의 그런 이물질 때문에 아이가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